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1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어저께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상황이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장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시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가능성에 하락을 했고 막판에 이집트 국경 부분에서 약간 휴전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낙폭 축소하고 마감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미국에는 이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은요, 그 실적의 포인트를 맞추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S&P 500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이 0.4%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2022년도 3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어저께 JP모건하고 웨스파고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발표된 기업이 찰스 수압이었어요. 찰스 수압도 월가 예상을 웃도는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또 주가가 올라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찰스 수압은 수수료가 증가하고 예금 감소세가 둔화됐다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채, 한동안 미국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줬던 국채는요, 오늘 상승을 했어요. 근데 시장에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국채 금리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올라가면서 10년물 4.7%, 30년물 4.84%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채 금리가 시장에는 반영을 안 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면전 초입기에 들어섰다고 하죠. 지상군이 진입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란은 지상군이 들어가면 큰 문제가 될 거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 봐야 되겠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국에는 완전히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시장은 요즘 실적 시즌인데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는 넷플릭스, 테슬라, 존슨앤드존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필라델피아 연준총재의 발언, 연준연대 발언도 시장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연준 패트릭 하커 연준총재는요, 인플레이션 둔화가 진행 중이라며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11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 그런 자꾸 뉴스가 나오네요. 미국 그 MBA라고 했어요. 모기지 연합회가 있어요. 모기지 연합회에서 연내 금리 인상 없을 거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도 있네요. 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역적 리스크는 아시아에는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아주 특징이지만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무도 현재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어저께 우리나라는 그 위클리 만기까지 겹치면서 시장에 더욱더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 미국 시장 1.2%, 그러니까 나스닥 1.2%, 다우가 0.93% 상승했는데요. 차트로 보시면 다우는 이 횡보하던 곳을 양봉으로 세워버렸죠. 22선 위로 확 올라가 버린 모습이 있고요. 나스닥은 지금 어제 음봉을 메워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스닥과 좀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오늘 우리나라도 이제 나스닥에 얼마나 영향을 좀 받는지 봐야 되는데요.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우하향 추세선에 걸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올라갈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다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요 우하향 추세선 지금 추세적으로는 저점이 낮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와도 사실 이걸 돌파하기 전까지는 믿기 좀 어렵죠. 돌파하고서 이 위까지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또다시 미끄러질지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동에서 확전됐을 때 유가가 150불 정도까지 예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분쟁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산유국이 아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산유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좀 덜 미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지금은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란과 미국의 대리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란이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지금 뉴스도 나오지만 이 미군이 2,000명 정도 중동에 급파를 했다고 하죠. 이스라엘 배치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란이 만약에 참전하게 된다면 유가는 이제 산유국들의 싸움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산유국들이 참전하게 된다면 유가는 정말 150불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은 하락했어요. 제가 어저께 무슨 말씀 드렸냐면 유가는 이렇게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격을 벌려야 되는데 이격을 못 벌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양봉은 믿을 수 없고 내려갈 확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하락의 이유는요, 그 베네수엘라에서 수출 제재를 완화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가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유가는 150불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저는 예전에 140불까지를 제시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하거나 자동차가 2차 전지 자동차로 바뀌게 되면은 사실 유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미리 유가를 많이 산유국들은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지금 가자 지구에서의 싸움도 왠지 모르게 개인적으로는, 아주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입니다, 음모론에 의해서 유가를 상승시키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건 아주 개인적 생각이라 아무도 알 수 없겠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꼭 음모론만 되겠습니까만, 어쨌든 그 유가가 상승한 시점 부분에서 밀릴만 할 때 갑자기 중동에 또 그 사태가, 유가 상승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이잖아요. 오펙 플러스.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유가가 내려올만 하니까 또 중동에서 분쟁이 나니까 왠지 모르게 그런 식으로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차장고가 7조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차장고라는 것은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7조가 줄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주가가 더 반등 가능성을 제기해 볼 만한 이슈가 있나?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어저께 국내장 5일선 이탈하고 끝났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미국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급적으로 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과는 좀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해석도 될 수 있는데요. 수급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이 매수 전환을 하는지 봐야 되는데, 어저께도 장 초반에 외국인들 매수를 전환했었어요. 그랬다가 장 초반이 지나고 10시 되면서부터 매도로 전환하는 또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전환이 사실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의 모습이 이제 더 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보시면 차트 키높이는 조금 벌어졌습니다. 이틀 우리나라가 조정을 줬고 미국은 하루 조정 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차트의 키높이가 좀 벌어진 상태인데요.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2490 정도까지 가도 할 말이 없는 차트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흐름이 이제 위클리 만기 이런 게 껴서 또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 이런 해석을 될 수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어떤 방향을 주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요즘 뉴스로 보면 삼성전자가 갈 것처럼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시장에는 어저께도 1.7%까지 하락했다가 마지막 1%대로 줄어들고 끝났는데요. 삼성전자의 흐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